김정은도 목숨은 아까운가 봅니다. 최근 현무5보다 12배 정도 낮은 위력을 지닌 BLU-109 벙커버스터의 헤즈볼라가 항복하자 북한의 김정은도 결국 두 손을 들어버렸는데요. 최근 한국이 공개한 세계 최고의 벙커버스터 미사일 현무5에 대해 김정은은 모두가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 이전 시기에는 우리가 그 무슨 남녘 해방이라는 소리도 많이 했었고 무력 통일이라는 말도 많이 했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전혀 이에 관심이 없으며 두 개 국가를 선언하면서부터는 더더욱 그 나라를 의식하지도 않고 의식하는 것조차도 소름 끼치며 그 인간들과는 마주 서고 싶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사는 방법은 우리가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게 하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건드리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10월 1일 그동안 비닉으로 감춰져 있던 현무5의 실물이 공개되었고 일주일 뒤인 지난 8일 김정은은 이와 같은 충격적인 발언을 했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을 상대로 비판하며 비난하는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군 전문가들은 이번에 공개된 현무5의 탄두가 자신을 향해 겨냥하고 있자 김정은은 급히 한국과 싸우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입니다. 최근 김정은의 이러한 발언은 현무5의 개발과 맞물려 이루어진 것인데요. 도대체 현무5가 북한에 끼치는 영향이 무엇이길래 저러는 것일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9일 드디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조건 없는 휴전 협상 가능성을 거론해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휴전 같은 항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벙커버스터의 초강도 공세에 밀려 타협안을 내었습니다. 해외 외신에 따르면 레바논 정치인 술레이만 프란즈는 헤즈볼라가 원하는 가장 우선순위는 이스라엘이 공세를 중단하는 것이라며 이스라엘 벙커버스터 공격이 효과적이었음을 시인했는데요. 헤즈볼라가 이처럼 납작 엎드려 두 손 두 발 모두 들며 항복을 선언한 것은 최근 지도자 나스랄라가 BLU-109 벙커버스터 공습으로 제거된 지 불과 며칠 만에 그 후계자로 지목된 하셈 사피에딘도 똑같은 방법으로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사피에딘을 표적 사마지하 시설 안에 초대형 폭탄을 투하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카네기 중동센터의 부센터장은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해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며 헤즈볼라는 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으며 굳이 군사작전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지도부의 강한 권력으로 유지되는 테러 단체 및 권위주의 국가의 특성상 벙커버스터는 사실상 가장 치명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의 도피처이자 주된 은신처인 지하 벙커를 직접 타격할 수 있어 지휘체계를 단번에 파괴할 수 있는데 이로써 불필요한 인명피해를 줄이며 전략적으로 집단을 무너뜨리는 가장 유용한 무기가 벙커버스터입니다. 그리고 이는 북한의 김정은에게도 해당되는 말인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과 북한이 유사시 김정은을 직접적으로 타격하여 끝내는 무기는 바로 현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현무 미사일이 이스라엘의 방공망처럼 촘촘한 방공망에서는 무용지물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발언은 현무 미사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얼마 전 이스라엘이 그토록 자랑하던 방공체계가 이란의 미사일 세례에 허용하고 말았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지난 1일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 수백 발 중 32기가 이스라엘 남부 레바팀 공군기지 경계선 내에 떨어진 것입니다. 레바팀 기지는 F-35 스텔스 전투기 등 이스라엘 공군의 최첨단 전투기 경납고가 위치한 곳으로 정확한 피해 상황은 보고된 것이 없으나 이란의 미사일 중 2기는 경납고 근처 12m 근방에 떨어진 것으로 보도되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란 미사일이 목표물에 근접했다는 것 자체가 우려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실제로 아무리 이스라엘의 방공체계가 단단하다고 해도 이란이 대량의 미사일을 빠른 간격으로 타격한다면 속수무책이라는 것이 외신과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 및 공격 능력을 다시금 조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스라엘이 뛰어난 성능과 위력을 자랑하는 현무를 상대했다면 전쟁의 양상 자체가 달라졌으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가장 최근에 공개된 현무5를 비롯한 현무 시리즈는 세계 어떤 미사일에 견주어 봐도 비교 우위일 정도로 압도적인 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 2년 만에 완료됐다는 현무5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미국과 러시아 등 군사 초강국의 보유한 대표 미사일과 비슷한 성능을 보유했기 때문인데요. 1986년 개발에 착수한 현무 시리즈는
우리 군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전략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무 시리즈는 지대지 탄도 미사일뿐만 아니라 함대지 잠대지로 운용이 가능하다는 전략적 유연성을 갖추고 있는데요. 특히 2021년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폐지되면서 이제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무거운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현무5는 핵무기가 없는 우리의 현실상 전술 수준의 전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핵탄두의 탑재 여부와 사거리 차이가 있지만 현무 시리즈는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무기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큰 의미가 있는데요. 기본 사거리는 3,0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갖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에 비춰볼 때 러시아 동부까지 타격이 가능한 넘치도록 충분한 성능입니다. 더구나 현무5에는 9톤 이상의 고폭 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단일 목표에 대해서는 완전 초토화가 가능하며 벙커 버스터 탄두의 탑재가 가능해 지하에 위치한 적의 지휘소와 핵심 군사시설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무의 가장 강력한 장점 중에는 높은 정확도와 속도가 있습니다. 현무5는 정밀 유도 기술을 통해 민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송곳 타격도 가능한데요. 여기에 극초음속 기술을 채택해 기존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요격이 매우 어려운 속도로 비행이 가능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고속으로 날아가면서 궤적을 예측하기 어려워 적의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 체계인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기술이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독자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무5의 등장으로 대한민국의 미사일 개발 능력이 세계 수준에 도달했음을 과시했고 이는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통상적인 탄도미사일이 탑재하는 탄두의 중량은 대략 1톤 수준인데 현무는 9톤까지의 탄두를 실을 수 있으며 여기에 탄두 중량을 낮춘다면 최대 사거리를 5,500km까지 노릴 수 있는데요. 또한 일반적인 발사각보다 더 높은 발사각을 통해 로프트 궤적을 형성하며 비행하는 현무5는 고도 500에서 1000km의 외기권에서 출발해 목표물을 타격합니다. 이때의 속도는 마하 10 이상으로 현재 방공망으로는 막을 수 없을 뿐더러 마하 12 진이는 엄청난 운동에너지로 파괴력도 배가 됩니다. 이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운동에너지 덕분에 지하 100m 깊이의 벙커도 가볍게 파괴할 수 있는 것인데요. 현재 이스라엘이 방어하는 미사일이 주로 단거리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떤 국가의 방공망도 현무5는 막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공습에서 이란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었는데요. 게다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북한의 방공망으로는 방어 자체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설령 북한이 다른 나라와 손을 잡고 방어 체계를 구축한다 하더라도 현무5 미사일을 막아내는 건 불가능하다는 소린데요. 북한의 전략적인 소리를 믿으면은 안 되겠지만 현무5 미사일이 자신의 목줄을 움켜쥐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기에 북한 입장에선 언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